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3.5%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3.5% 하락해서 33,062불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보면은 최근에 90일간 봤을 때 3만에서 4만 불 사이의 박스권으로 하락을 한 후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데일리 하들의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이자 트레이너인데 마지막 다음 알트코인 시즌을 알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랠리를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 불장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변동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불장이 끝나기 전에 도미넌스의 새로운 최저값을 충분히 기대해보고 50에서 55%를 기록할 경우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알트를 매수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최근에 불장을 맞이했던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한 번 더 하락했죠. 그래서 이때 알트장이 급상승하였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고 내려간다면은 불장이 끝날 때를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불장이 끝날 때 급하강할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의존해서 넓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와 관련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치를 파악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가치가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국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7월 11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거를 이제 해외 기사에서 나왔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해서 이거는 가장 최근에 한국 주요 금융기관이 되었다. 비트코인 기반을 둔 핀테크 솔루션 회사인 코인플러그와 협력하여 디커스터디라는 디지털 자산 관리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CBDC 테스트를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SK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원화의 시범 운영권을 위해 경쟁을 한다고 하는데 KBS와 조선일보, 검색 엔진과 채팅 앱 운영사인 네이버, 그리고 채팅 앱 서비스, 은행, 전자, 상거래 업체의 카카오, 그리고 통신업계의 거물인 SK, 3파전이 되고 있다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봤을 때 2021년 초 상승하기 전에는 한 3만 불대죠. 이 3만 불대의 저점, 지금의 이렇게 저점이 보입니다. 그때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비교해 본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와 지금 여기입니다. 상승한 뒤에 하락했죠. 이때 알트장이 왔었고 또 한번 상승한 후에 하락한다면 알트장이 올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번 기사는 데일리 하들에서 그레이스킬에 관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카르다노 그리고 추가해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등 상위 6개 암호화폐 자산 즉 라지 캡 펀드죠. 이게 SEC에 등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그레이스케일이 5월 달에 신청한 이후 지금 SEC로부터 출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법률 담당 부사장인 크레이크 샬룸은 기본 조치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말고 또 다른 소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소식으로 그레이스케일 12월 달 정도에 비트코인 락업 했는데 7, 8월 달에 락업이 풀리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한 소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락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매도 압력이 상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중국 베이징을 말하면 중국 정부, 중국 당국을 말합니다. 타이틀 레귤레이션, 중국도 규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 규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중국의 주식, 테크 기업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사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알리바바 나오고 메이투엔, 그 다음에 PDT. 최근 중국 정부가
엄격한 규제로 인해서 차이나 테크를 셀 오프, 다 팔아치운다 이런 뜻이죠. 1조 달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셀오프는 알리바마, 메이투안, PTT를 합친 게 1조인데 이거보다 더 넘게 사라진 거지요. 최근에 규제 강화 사이클이 지속 시간, 강도, 속도 면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꼭 주의 깊게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2월 17일에 2.99조 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조 달러가 없어졌으니 이 가상자산 시대, 크립토 커런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4월 달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2.6조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4조 달러죠. 그 정도로 갔는데 이거는 중국에 있는 인터넷 테크 기업의 마켓캡이다. 즉 가상자산 시장, 크립토커런시 시장이 중국 테크 시장과 비슷하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도 비슷합니다. 자, 어제 봤던 굉장히 중요한 차트, 이 차트 하나만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지금 고점이죠. 크립토 마켓이랑 한번 겹쳐서 보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에서 하락을 했고 4년 뒤로 가면 2017년과 2018년 초, 이때가 또 가상자산 시장의 탑이었죠. 2013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무제표랑 페드랑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다 합친 게 부채가 이렇다. 페드에 의해서 최근 2008년부터 2020년, 특히 2021년 팬데믹이었죠. 막대한 양의 공적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 하락이 일어났고, 그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화폐 디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자, 화폐 디플레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상승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풀렸는데 없어진다. 왜 없어지는지 한번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출퇴근 기름값으로 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름값으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즉 30만 원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60만 원으로 기름이 샀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화폐 디플레이션입니다. 화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화폐 디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즉 화폐 디플레이션의 끝은 무엇이냐? 그레이트 리셋, 대공황입니다. 즉 몇 년 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 화폐 디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2%로 묶어서 2023년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죠. 연준이 화폐 디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경제를 포기하는 순간 기축국 100년 믿었던 맏형인 미국이 신그레이트 리셋의 서막을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과 XRP 비교 관련 이야기들은 제가 천천히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노마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